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실제 내용이며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죠. 지금부터 8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좋게 말해서 취업 준비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번 이력서를 넣어봐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로 말하자면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잘 지냈냐? 야, 너 사람 놀리냐? 잘 지내긴. 취직이 안 돼서 미치겠다. 이런 일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얼굴이나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 안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와중에 부모님 눈치도 보일 뿐더러 거기다 돈도 없어서 매번 얻어먹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약속을 피했죠. 그렇게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취직이 되냐? 나 믿고 일주일만 일하러 가자. 어때? 그 말은 전남 해남 쪽에 마늘밭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 중이라 거기서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해남? 너 잘못 먹었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너 농산일 해봤냐? 그러니까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던데 그게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라 힘든 농산일은 외국인이 하고 저희는 단순 포장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당을 준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하루 14만 5천 원이면 엄청난 고단가였고 거기다 숙식까지 제공을 해준다니 저도 모르게 구미가 당기더군요.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게 한 가지 흠이었지만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여러 가지 생각 정리도 할 겸 친구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보다 나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막상 일을 하러 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오전 일찍 해남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동안 버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 해남 종합터미널에 다 와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군요. 트럭 안에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열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김민수, 박우찬, 맞지? 아저씨는 마늘밭 주인이라고 했고 일이 바쁘니까 얼른 차에 타라고 했죠. 야, 니들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밭일이나 할 수 있겠어? 아저씨, 저희는 포장 업무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덜컥 화를 냈고 그때 친구를 쳐다봤더니 창문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그제야 친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속은 건 열이 받지만 어차피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략 15분 정도 걸려 옥천면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작업은 한창이었고 아저씨는 마늘밭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키며 말을 하더군요. 너희들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나와. 그리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가방에 잘 넣어두고. 아저씨 말을 듣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쾌쾌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는 지저분한 침구류와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천장에 거미줄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설마 여기서 숙식하는 건 아니겠지?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고 순간 괜히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어라? 아직도 안 갈아입었네. 니들 첫날부터 잔머리 굴리는 거야 뭐야? 처음이라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일은 열흘 안에 못 끝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해. 아저씨의 호통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곧장 마늘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저희를 포함한 일꾼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이 마늘을 캐면 그걸 검은색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가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나 5시쯤 작업이 끝이 나는데 저희는 11시 정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참 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그날은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고 고작 반나절 일을 했을 뿐인데 온몸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각자 댁으로 돌아가셨고 친구와 저는 반나절 만에 컨테이너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오늘 어땠냐? 할만했냐? 말도 마. 죽는 줄 알았다니까. 택배 상하차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 야, 그냥 아저씨한테 말하고 내일 집에 가자.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짐을 꺼내려고 컨테이너 문으로 다가갔더니 아까 보지 못했던 큰 자물쇠 하나가 달려있더군요. 뭐 개인 소지품이 있으니 아저씨가 잠가놓았나 보다 생각했고 저희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컨테이너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2명이 천천히 걸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전 마늘밭에서 같이 일을 했던 외국인 일꾼들이었죠. 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해서 깜짝 놀랐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대략 요점만 말하자면 사장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돈 벌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보였고 그제야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죠. 일할 만하지? 하다 보면 적응될 거야.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잠은 컨테이너 안에서 자면 돼. 믿기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이곳에서 잠을 자야 했고 뭐 숙소는 그렇다 치고 비록 반나절이지만 반일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일주일 동안 버틸 자신이 없더군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집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저씨는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알아?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아까 저희를 픽업하려고 터미널 앞에 왔을 때 그 틈을 타 외국인 일꾼 한 명이 도망을 갔고 지금까지 일꾼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었죠. 아니 아저씨,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따졌더니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일꾼 2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저희를 끌고 들어갔고 힘이 어찌나 센지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주인 아저씨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더니 그대로 차를 타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6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고 외국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리더군요.
참고로 컨테이너 안에는 전등도 없고 심지어 창문조차 없었는데 그 상황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던 외국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친구와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문 밖을 쳐다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고 친구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나와. 외국인들은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 아저씨는 트럭 근처에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저는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더니 외국인 일꾼 하나가 저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에다 몸을 숨길 곳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잡힐 거라 판단이 들었고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지금 제 친구가 컨테이너에 갇혀 있거든요. 경찰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라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머릿속에는 얼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게 소름 끼치게도 경찰이 아닌 주인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문 밖에는 외국인 일꾼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컨테이너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도왔던 건지 마늘밭 근처에 순찰차 한 대가 보이더군요. 순찰차를 보자마자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의 돌발 행동에 주인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고 주변에 서 있던 외국인들도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 두 분이 차에서 내려 저와 아저씨에게 다가왔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러자 제 말을 믿기 힘들다고 경찰은 주인 아저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손이 딸려서 젊은 애들 알바로 쓰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지 거짓말을 좀 하네요. 아저씨는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저를 보고 친구가 급히 뛰어왔고 그제야 아저씨는 가방을 찾아 건네주더니 그냥 가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순찰차를 타고 터미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경찰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도 좋은 일자리 많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농산일은 힘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분이 했던 말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순찰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몰래 도망을 가더라도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허허벌판에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수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